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너무 활기차가지고 춥습니다. 아마 그 동계올림픽하라고 그냥 하늘이 팍팍 밀어주는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 뭐 끝나면 이제 봄인데, 자 어쨌든 뭐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었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봄은 다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입춘이 좀 춥다 그래요. 추운데 이렇게까지 많이 추운 건 아닌데. 자 오늘은 이제 물권 들어갑니다. 물권 들어가는데요. 교과서 분량을 보면 이제 물권과 채권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하고 이제 채권은 각각 8문제가 나옵니다. 총칙은 24문제가 나오니까 총칙을 반드시 우선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4문제를 다 놓쳐버리고 8개 다 맞아봐야 2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칙 위주로 하신 다음에 총칙을 종잣돈 삼으셔가지고 물채권에서는요, 이제 80점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중개사 자격증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왜? 본인이 자신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등한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역시 자격증 유무에 상관이 없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권 자료가 나가 있는데요. 이 물권 자료 위주로 우리가 8문제를 했다가 정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권 자료를 했다가 우리 사람들이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교과서를 보시면요, 교과서인데 정말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 자료를 갖다가 중심으로 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물권 프린트 보시면 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물권 들어가기 전에 물권이 뭐냐, 일단 개요부터 잡을게요. 자,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죠. 글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 말은요, 사람 또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이,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주체, 자연인 있죠? 자연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법인 단체가 이 물건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 요 지배권을 갖다가 우리는 물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갖다가 들으시면 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도 가지고 있고 교과서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는 법에서 점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이 점유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내가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책상을 갖다 가지고 수업을 갖다 들으시는데요,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내 마음에 드니까 당신 저리 비켜, 그러면 이때는요, 내가 먼저 점유했으니까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따가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물권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우리 민법전에 보게 되면 민법전은 모두 8가지 물권이 있습니다. 법전의 형태가 규정된 물권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형 물권 이렇게도 부릅니다. 민법전에 있는 물권은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권리로 보호받는 걸 갖다 우리는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 그래서 이 점유권은요,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힘으로 나를 밀어내게 되면 이때는 매일같이 멱살잡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힘으로 눌러버리게 되고, 힘 약한 사람은 맨날 쫓겨나게 되고 사회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힘센 놈 우선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우리는 점유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소지 상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소지 상태 그 자체를 갖다가 권리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갖다가 목에다 걸고 가는데 다른 놈이 뛰어와가지고 완력으로서 카메라를 갖다가 빼앗는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기만 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만 하면. 가지고 있게 된 원인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갖다가 잔뜩 훔쳐내온 도둑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둑놈은 훔쳐내온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놈이죠. 그러면 이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가서 멱살잡이 가지고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권리 자체로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점유권은요, 원인이 없는 점유가 되는 거죠.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오셔가지고 책상을 갖다가 가지고 수업을 갖다 듣는 건요, 권원이 있죠. 수강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책상에 대한 점유는 이거는 권원이 있는 점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기만 하면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호하는 걸 갖다 우리는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 그러면 이때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 건데요.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기본되는 권리가 있어요. 기본이 되는 권리. 이걸 우리는 본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권이라고 하는 건요, 독립한 물권이 아니고 점유의 기본이 되는 권리죠. 그래서 점유의 기본이 되는 권리, 본권 이렇게 하는데요. 이 본권은요,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권원이죠. 점유의 권원. 너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어? 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 본권은요, 소유권이 있어서 소유자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될 수가 있죠. 여기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수익도 할 수가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요,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래의 물건이라든가 현재 없는 물건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물건이 아니고 현재 없는 물건이 아니고 무조건 현재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분양권은요, 물권이 아니죠. 지금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년 있다가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돼버리면 그때 아파트라고 하는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것이지 미리 소유권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채권과의 차이점이죠. 매매 계약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 권리도 매매할 수 있고 장래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것들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갖다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때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요, 직접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빌려주고 사용료 받을 수도 있고 아예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을 갖다가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물건이다. 그래서 완전 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 물권. 그래서 이 완전 물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완벽한 물권에 대해서 완벽 물권이라는 말도 써요. 완전 물권 누군가 떠들면은요, 그걸 그대로 쓰면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글자를 하나씩 바꾸죠. 이게 대한민국 교수님의 맹점이에요. 다 같이 뜯어고치면 괜찮은데요, 한 글자씩 바꾸는 게 있어요. 한 글자씩. 그래서 예전에 지적재산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식재산권 그러죠. 이거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민법 총칙에도 이런 게 있죠. 총칙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요, 잘났다고 이걸 했다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인 이렇게 바꿔놓죠. 민법만 그래요. 상법하고 민사소송법은요, 여전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오타가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라고 하고요.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렇게 세 가지 권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못 쓰고 일부를 제한당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제한 물권이죠. 그래서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거, 제한 물권. 이 제한 물권은요,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가운데 일부를 갖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만 하고 수익만 하는 게 있어요. 사용, 수익 두 가지. 사용, 수익 두 가지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처분을 못하는 게 있어요. 처분을 못하는 거. 처분 못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사용, 수익 물권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걸 두 개를 떼버린다 그랬죠. 떼버리니까 용익 물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 물권은요, 원칙적으로 처분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용익 물권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인데요. 이 전세권은요, 이거는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용익 물권으로서 사용 수익도 할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자 빌려준 놈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게 되면 전세권자가요,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일반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지만 처분할 수 있는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질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게 예외죠. 그래서 이러한 용익 물권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습니다. 요걸 따로 글자만 따가지고 지지전 그런다 그랬죠. 지지전.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금은 뭐 프린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물건의 틀부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작년에 기초과정에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복습이에요, 이거 복습. 예,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겠지만, 자, 그래서 사용 수익 두 가지만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을 못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 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처분,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나 이거는요, 사용 수익을 금지하는 거죠. 원칙이 금지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은요,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법전에서는요, 유치권을 갖다가 먼저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질권을 규정해놓고, 마지막에 저당권을 규정을 해가지고,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유질저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순서를 갖다가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는 유저질 그래요. 유저질. 채무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넌 나쁜 놈이야 그래요. 넌 나쁜 놈. 그래서 유저질이죠. 유저질. 자, 그래서 암기하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용익물권으로 쓴 지지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유저질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바로 기억을 하시는데요.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익물권은요, 김치전도 아니고 해물파전도 아니고 뭐요? 지지전이에요. 지지전. 뭔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빈대떡 같은 느낌을 갖다 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점유권은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이때 점유권을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이 뭐냐? 그걸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에는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가지고 있어? 내가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너 왜 가지고 있어? 내가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너 왜 가지고 있어?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존재하는데요. 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지상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토지. 왜? 땅지자를 썼으니까. 땅지자를 썼으니까 지상권은요, 토지를 빌려 쓸 권리예요. 토지를, 건물을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기능을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도 토지를 갖다가 기능을 제공받는 것이지, 건물로부터 기능 제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다.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요, 토지 전세권도 존재하고 건물 전세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용익물권은요,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설정하는 것이지, 동산에는 절대로 용익물권 자체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동산을 빌려 쓴다 그러면 임대차로 가는 거죠. 동산 임대차.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물권에서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설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입니다. 이 유치권은요, 요거는 약정 담보물권이 아니고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정 담보물권. 따라서 이러한 유치권은요, 당사자가 계약서에다가 돈 받지 못하면 물건을 갖다가 안 내주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법에 의한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물건 자체를 못 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인도 거절권입니다. 인도 거절권. 따라서 유치권은 돈 내놔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돈 내놔라고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요. 당신이 나한테 그 물건을 갖다가 달라고 하지만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수리비가 있어. 이 물건에 대해서 운임이 발생이 됐어. 이 물건에 대해서 서로 바뀌었으니까 바꿔줘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나는 보관할 수 있어. 해가지고 유치권을 따 행사하는 건요, 어디까지나 모든 자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갖다가요, 당사자가 계약서에다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국가한테 뛰어가가지고 내가 저놈한테 받을 돈인데 저놈이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국가가 뭐라 그래요? 계약서에 상관이 없이 내주지 마. 법으로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저당권하고 질권은요, 요거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 계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빌려준다. 돈을 갖다 빌려주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 설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원칙 저당권. 내가 돈을 갖다 빌려서 갚지 못하면 내가 맡겨놓은 동산을 갖다가 당신이 처분해. 그러면 동산 질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저당권과 질권은요,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전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담보를 갖다 제공하게 되면 이때는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지상권부터 봅니다. 이 지상권은요, 이거는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빌려 쓰는데요. 어떠한 경우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다 갖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토지가 없는 사람이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 소유 토지를 갖다가 빌려서 그 토지 위에다가 지상의 물건을, 요 지상에 있는 물건, 지상물이라고 하죠. 요 지상물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소유할 목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예요. 빌려 쓰는 권리. 요걸 했다 우리는 지상권 그래요.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땅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사장님이 땅을 딱 빌려주시면 사장님 그 토지 지상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좀 소유하겠습니다. 건물. 그 다음에요, 나무를 갖다가 좀 심을게요. 그 다음에요, 공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터널과 같은 거. 이러한 건물, 수목, 공작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물건은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공작물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 갖다가 단순히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소유할 목적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직접 가지고 있겠습니다. 소유할 목적을 가지고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작의 대상이 되는 농작물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의 대상이 되는 농작물은 제외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요. 최단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최단기의 제한. 최단기의 제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이죠.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최단기의 제한, 최장기의 제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길어도 몇 년까지, 길어도를 갖다가 제한하는 게 그때는 최장기의 제한이라는 말을 쓰고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 그러면 짧은 걸 제한하는 거니까 이때는 최단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단기의 제한을 받지 최장기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장기의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최장기의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단기의 제한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요, 요 건물에 대해서는 둘로 나눕니다. 견고한 건물이 있고 덜 견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석조라든가 석회조라든가 연와조와 같은 거. 자, 그래서 석조는 돌이고요. 석회조는 콘크리트고요. 연화조는 기와집이겠죠. 이러한 것들은 단단하고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 30년 이상입니다. 이거 30년 이상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요. 야, 인간적으로 30년 너무 심하지 않냐? 20년으로 하자. 둘이 합의해가지고 20년으로 단축했다고 한다면 20년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30년 보장해요. 그 다음에요. 덜 견고한 게 있죠. 그래서 기타 건물입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말고 기타 건물. 가장 대표적인 목조죠. 목조. 그 다음에 초가집과 같은 거, 흙집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덜 견고하니까 15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나무죠. 나무. 이 수목은요. 사람보다 오래 살죠. 그러니까 30년 이상입니다. 무조건 3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있죠. 이 공작물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짧죠.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수목, 공작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최장기의 제한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최단기의 제한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게 되면 무조건 법이 정한 기간을 갖다가 강제로 빌려줘야 된다. 이러한 지상권을 갖다가 설정을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해 주시겠습니까? 청약 해드릴게요. 승낙. 그래서 계약이죠. 이렇다가 지상권 설정 합의 그래요.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또 다른 말로 물권적 합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권적 합의. 합의는 계약이죠. 따라서 물권적 합의가 존재하게 되면 합의는 의사표시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186조 2에서 등기를 갖춰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상권 설정 합의, 지역권 설정 합의, 전세권 설정 합의, 저당권 설정 합의만 가지고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합의는 의사표시니까 186조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수용당하면 국가가 가져갈 때 이것도 역시 등기를 했단 말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권자 합의가 있으면 등기를 갖다 갖추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있죠. 빌려주는 사람부터 우리는 지상권 설정자 그러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 그래서 이 지상권 설정자가 자기의 토지를 갖다가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 지상권자에게 빌려주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지상권 설정자 그러면 설정자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이렇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데요. 이 설정자는요 간단하게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물건의 소유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요 원칙적으로 자기 물건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을 때 담보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는 전부 다 누구요? 물건 갖고 있는 놈. 물건 갖고 있는 놈이요. 물건 갖고 있는 놈.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은요. 토지가 없는 사람이 그 토지를 빌려서 토지상에다가요. 지상의 물건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권리다. 이러한 지상권은요. 완전히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지상에 있는 물건이 멸실,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고 일괄 양도도 가능하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은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감은 오시죠?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물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 빌려 쓰는 거. 건물, 수목, 공작물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죠. 이 토지는요, 자기 토지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거예요. 자기 토지가 기능을 못해요. 자기 토지가 역할을 못하니까 쓸모없는 땅이에요. 자기 토지가 쓸모가 없으니까 다른 토지로부터 쓸모 있는 기능을 제공받는 게 지역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갑과을 두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 토지가요 전혀 쓸모가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땅을 갖다 주시긴 주셨는데 이거 지금 당장 쓸모가 없어 황무지니까 그냥 냅두자. 그렇죠. 뭐 우리가 가서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한 10수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주변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뭐 스키장이 들어온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골프장 한참 많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땅에 주변에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요 학교 다닐 때는요 진짜 걔는 깡촌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깡촌에서 올라왔는데요 무주 구천동에서 왔습니다. 무주 진안에서.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돌밖에 없어요. 걔는 와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가지고 있는 집이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했다가 법대를 딱 보내기 해가지고 열심히 농사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군대도 안 가고 공부를 했어요. 늙을 때까지. 그때 30대까지 이렇게 남아서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군대도 안 가고 인생 막 이렇게 그 벽 쳐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붙었어요. 근데요 붙었는데 그 친구는요 그 붙는 도중에 무주 구천동이 쌍방으로 해서 스키장을 했다가 개발을 한다. 옛날에. 그래서 돈벼락 맞았어요. 돌벼락 맞은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모없는 땅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땅을 내려다가 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야, 주변에 뭐가 들어온다는데 주변 집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좀 해볼까? 가보면 그 땅이 그대로 황무지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접 토지를 갖다 둘러보니까 B라고 하는 사람도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완전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요, 건너편 토지에 가보니까 A라고 하는 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토지는 쓸모 있는 땅으로서 비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수지도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요, 공개된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된 도로를 따로 우리는 공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공개된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별도 통행로를 딱 개설하지 않고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갑과 을이라든가 B라고 하는 사람은요, 농사를 갖다가 짓거나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가거나 목축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면 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기능을 갖다가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통로를 갖다 이렇게 제공을 받는 거. 이렇게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죄송하지만 물 좀 끌어다 쓸게요. 물 좀 끌어다 쓰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용수 관로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물 끌어다 쓰는 거. 용수지역권 또는 인수지역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 끌어오는 거요. 용수지역권. 그 다음에
통로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마차라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 좀 뚫겠습니다. 승낙받고 뚫으면 요걸 갖다가 통행지역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를 갖다 개설하는 건요, 일방적으로 뚫어버리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를 쓰는 거고, 승낙받고 쓰는 것은 지역권에 의해서 통행지역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받을 필요가 없이 막 뚫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승낙받고 계약을 통해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 개설은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일방적으로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놈이네. 왜 허락도 안 받지? 치고받고 싸울 수 있고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허락받고 뚫는 걸 쓴다는 얘기죠. 허락받고 쓰는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갑과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 토지가 쓸모가 없으니까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토지를 위해서 기능을 제공받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제공받는 게 아니고 토지를 위해서 제공받는 거. 토지가 기능을 못하니까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다. 그래서 이걸 따르는 지역권이라는 말을 쓰고, 자기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를 갖다 우리는 요역지 그러는 거예요. 요역지. 이 요역지는요, 반드시 한필 토지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를 위해서 물 끌어오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따라서 이쪽 부분을 위해서 이쪽에서 끌어오고, 이쪽 부분을 위해서 이쪽에서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을 위해서 이쪽에서 끌어오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를 위해 가지고 한 곳에서 제공받는 거죠. 전체를. 한필토지 전체를 따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요역지는요, 우리가 기억을 하실 때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 그래서 이 요역지는 역할 제공을 필요로 하는 땅. 그 다음에요, 이 역할 제공을 해주는 땅 있죠? 이걸 따 우리는 타인 소유 토지 그래요. 타인 소유 토지. 이런 타인 소유 토지는요, 역할을 이어주는 땅, 그래서 승역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승역지. 이 승역지는요, 반드시 한필토지 전체일 필요가 없어요. 일부만 제공해주면 돼요. 일부만. 이 사람이 와서 물을 갖다가 끌어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 이걸 위해 가지고 승역지 소유자가 완전히 나가버리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만 제공해주면 된다. 일부만. 그러면 여기 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등기를 하느냐? 지역권은요, 승역지 소유자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역권을 등기를 합니다. 지역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이러한 지역권 방해하지 말라고 등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지역권은요,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요것만 떼어서 양도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떼어서 양도를 해버리면 이건 다시 기능을 못하는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종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즉 주인이 존재하지만 요역지 주인이 존재하지만 승역지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요, 요 토지를 갖다가 팔아버렸어요. 요 토지를 갖다가 팔아버려가지고 여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요역지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 설정되어 있는 지역권 변경 등기할 필요는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된 땅이 옮겨갔으니까 여기 요 승역지에 설정된 지역권은요, 변경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따라간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지역권은요, 물권이지만 배타성이 희박합니다. 배타성이 왜 희박하느냐? B라고 하는 놈도 역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용수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먼저 끌어갔으니까 너는 못 끌어가.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역권은 중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중복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시효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빌려 쓸 목적을 가지고 평원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이때는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지역권이라고 한 건요, 어디까지나 요 기능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제공받는 것은 지역권이 아니고 인역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토지 물건이 아니죠. 어떠한 경우냐? 사장님, 내 땅에는 저수지가 없네. 근데 사장님 땅에는 저수지가 있네. 이 저수지를 갖다가 찾아가게 되면 여기 붕어가 많이 있어. 내가 손맛 좀 보러 올게요. 해가지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 제공받는 건요, 토지를 위해서 제공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제공받는 것은 지역권이 아니고 인역권이기 때문에 물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 좀 하러 갈게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토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요, 내가 도자기 굽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딱 구우려면 양질의 점토가 있어야 되는데 내 땅은 돌밖에 없어가지고 양질의 점토가 없어. 그러니까 흙 좀 퍼갈게.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인역권이 되는 거예요. 인역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역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토지가 기능을 못하니까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것이다. 여기 뭐다? 지역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세권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있다. 특별히.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러한 전세권은요, 반드시 성립요건을 갖춰야 돼요. 전세권 성립요건입니다.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죠. 우리가요, 부동산을 딱 빌려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려 쓴다 그러면 사정이 딱 가니까 공짜로 빌려줄게. 공짜는 사용대차라는 말을 쓰죠. 사용대차. 그 다음에 공짜로 빌릴 순 없어. 한 달에 사용료를 내.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갖다가 받고 빌려주는 게 있죠. 요게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는요, 이건 언제나 유상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빌려 쓰는 대가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월세. 그래서 건물은 월세 그러죠. 그래서 월세는요, 당사자세 특약이 없으면 매월 말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유효해요. 근데 매월 말에 받겠어요? 처음 받겠어요? 처음에 받아야지 나중에 그놈한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매월 말, 그 다음에 토지는 매년 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사용료가 없으면 사용대차고 사용료가 있으면 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갖다가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을 갖다가 맡겨두는 게 있어요. 전세금. 전세금을 갖다가 지급했는데 등기를 갖다가 하지 않은 경우, 등기가 없어요. 요 등기가 없는 거. 요 등기가 없는 거 갖다 우리는 채권적 전세 그러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네, 전세 살고 있어요. 요게 채권적 전세입니다. 이건 등기가 없으니까 이건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쫓겨나면 불쌍하니까 주택임대차법을 딱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주거용 건물은요, 전입신고, 인도받고 나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이길 영시부터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은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는 그거 말고. 자, 그래서 여기 계약서하고 전세금 일정 금액을 따 지급하고 등기를 따지 않으면 전세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반적 채권적 전세가 되고요. 물권법에서 말하는 이러한 전세권은요, 반드시 성립요건, 여기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 합의가 있어야 돼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전세권 설정 합의, 이걸 갖다 우리는 물권적 합의 그러죠. 합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반드시 전세금을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지상권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료 지루 지급은 요건이 아닙니다. 사장님 토지 빌려주세요. 알았어, 공짜로 빌려줄게. 그러면 무상지상권. 아니야, 사용료 내. 그러면 유상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전세금을 또 지급해야 되고, 이 전세금은요, 반드시 현장에서 주고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계약금과의 차이점이죠. 계약금 걸고 가. 그러면 말만 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은 증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현장에서 수수하는 게 원칙인데, 전세금은 현장에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에 돈 받을 권리, 채권이 있으면 그걸 전세금으로 돌리자. 전세금으로 돌려. 그래서 기존 채권을 따 전세금을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죠. 대신하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등기. 요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전세금 합의가 있어요.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갖춰야 돼요. 요게 없으면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있으면 물권이 되는 거예요. 물권. 그러면 물권이 됐으니까 존속기간이 표시가 됐고, 받을 돈이 표시가 됐으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요,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원상회복해서 건물을 인도를 하거나 토지를 인도를 했을 때 전세금을 갖다가 빼주지 못하면 이때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고 담보 물권으로의 성질 둘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장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최장기의 제한. 최장기의 제한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전세권은요, 최장기 10년 초과 금지입니다. 무조건 10년까지예요. 10년까지. 자, 그래서 이때 당사자가요, 10년 초과해서 전세권 설정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효력이 없고 10년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최장기의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세권은 그러면 최단기의 제한이 있느냐? 최단기의 제한. 요 최단기의 제한은 토지 전세권에 관해서는 최단기의 제한이 없고, 건물 전세권에 관해서는 1년 보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전세권을 갖다가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그 미만 약정은 유효가 되는 거고, 건물 전세권에 관해서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버리면 그 1년 미만은 무효가 되고 1년 보장이 되는 거예요. 1년 보장.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갱신 청구권.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약정에 의한 거죠.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나가! 이런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고, 올려줘. 이런 말도 없다고 한다면, 요때는 두 사람이 협의해가지고, 이거 더 빌려 쓸게요. 네, 더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약정에 의해서 갱신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이때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똑같이 10년 초과 금지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자동 연장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죠. 이 묵시적 갱신은요, 요거는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한 법정갱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정갱신.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요때 나가! 이것도 없고 나가겠습니다. 올려줘!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요때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변경 통지, 그 다음에 갱신 거절 통지가 없다고 한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거야. 자동 연장. 이 자동 연장은 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187조에 가지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때 동일한 조건으로서 자동 연장이 됐으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겁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으니까 이때는 쌍방 당사자가 자유롭게 나가겠습니다.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 갖고 있고 토지 갖고 있는데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습니다. 빌려주는 사람 전세권 설정자, 물건 소유자죠. 설정자.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전세권자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 합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갖다가 3억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다 해가지고 3년 빌려 쓸게요. 이걸 갖다가 등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 쓰는데요,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조건은 똑같지만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두 사람은요, 서로에게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를 해도 역시 6개월이 지나야지만 소멸의 효력이 발생이 되고, 전세권자가 나가겠습니다. 내 돈 내놔 하게도 역시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이게 임대차하고 차이점이죠. 민법상 임대차는요, 이걸 자동 연장이 됐을 때는요,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이때는요, 임대인도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임차인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됐을 때는요, 임대인이 했을 때는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임차인이 되면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래서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자동 연장이 됐을 때 쌍방이 통보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나가세요. 해지 통보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임차인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몰라도 돼요. 들어놓으셔야 돼요. 들어놓으셔야 된다. 이걸 들어놔야지만 나중에 개괄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 이것만 일단 개념 잡아도 돼요. 이건 덤입니다. 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 유치권은요, 물건 자체로부터 채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물건과 관련된 돈입니다. 물건과 관련된 거. 시계 수리비, 세탁비, 자동차 수리비, 건물 공사대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물건이 맞바뀌었을 때, 잃었을 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이건 법 규정에 의한 거죠. 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당사자 계약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유치권은 계약과 상관이 없으니까 유치권 설정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자하고 유치권자 이렇게 나와야지, 유치권 설정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하고 돈 줄 놈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요 인도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채무자는요,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3자. 갑이 자동차 소유자, 차를 갖다가 갖고 있는데 을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줬습니다. 끌고 다니다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니까 이때 병이라고 하는 수리업자한테 수리를 갖다가 부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는데요, 수리비 채권은 당연히 요 놈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소유자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리비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유치권자 그래요. 이 유치권자는 채권자로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유치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라고 하는 것은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동시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동시에 유치권 존속 요건입니다. 존속 요건. 이 말은요, 점유를 했다가 상실해버리면 유치권은 그 즉시 소멸이란 얘기예요. 타인의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물건은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때 물건은 부동산도 유치할 수가 있고 동산도 유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유가증권까지 이걸 갖다가 점유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유치권은요, 돈 받을 권리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 돈 받을 날짜가 되야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 맡겨놓을게요. 수리 언제까지 끝낼 수 있어요? 2주 있다 오세요. 2주 있다 갔더니 수리업자가요, 수리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바빠서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장 내 카메라 내놔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내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야 못 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변제기. 이때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되고 불법 점유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동차 수리를 갖다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뭐라고 하느냐, 수리비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리비는 한 달 있다 드릴게. 그렇지만 내가 자동차가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자동차 미리 건네줘.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갚을게.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러면요, 이때는 수리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내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유치권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은 계약에 의한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 이걸 다 갖고 있고 등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줘. 얼마나 쓰려고? 2억. 2억을 또 빌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 담보는 뭐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게 5억짜리가 되는데 담보 설정해 드릴게. 그래서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약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담보를 갖다가 설정하는 거, 이게 부동산 담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에다가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면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외적으로 등기가 된 권리 가운데서 딱 두 개의 권리만 저당권의 기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 설정해 주는 것이 저당권인데요, 예외적으로 권리 가운데 딱 두 개의 권리, 그게 바로 지상권하고 전세권입니다. 이러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요거는 등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담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 가운데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아예 명문에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빌려서 못 갚는다. 그러면 적은 돈이니까 내가 동산 맡겨놓게요. 동산질권. 전당포 찾아가는 거죠. 동산질권. 그 다음에 내가 담보로 지상권, 전세권 말고 기타 권리를 갖다가 맡겨놓을게요. 기타 재산적 권리. 이걸 권리질권 그래요. 특허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예금 3천만 원짜리 갖다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권리를 갖다 담보로 했다. 그래서 권리질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권은요, 이렇게 8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8가지. 이걸 하나씩 쪼개서 공부하면 물권 강론이라고 하고, 이걸 통째로 공부하면 물권 총론이라고, 총론에서 2문제 나오고 강론에서 6개 나옵니다. 그래서 8개의 이 물권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교과서 백날 두껍게 공부해봐야 이건 머리만 아픈 거예요. 머리만 아픈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요점 위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유권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100% 나오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에서는요, 용익물권에서는요, 지상권, 요 지상권 100%, 그 다음에 전세권 100%예요. 지역권은 내고 싶으면 내고, 열받았을 때는 열받았을 때. 오늘 아침 일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네. 다 틀려고 내야 되겠다. 그러면 지역권 내는 거예요, 지역권. 근데 지역권은요, 아까 설명드린 거 그것만 기억해도요,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권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지역권을 왜 지금 안 내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58년도 2월 22일 날 58년 개띠에 민법을 딱 만들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농업사회예요. 농업사회. 그래서 농사 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은요, 물을 갖다 끌어다 쓸 수밖에 없고, 생산을 하게 되면 추수를 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돼. 땅이 없으면 못 나가니까. 그래서 길 뚫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물 막 파죠. 그러니까 이거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그냥 개념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담보물권에서는요, 유치권, 저당권입니다. 이 유치권은요, 판례가 또 웃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안 쓰는 판례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 이건 이제 틀리라고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틀리라고 낸 건 겸손하게 틀려주면 되고, 맞으라고 낸 건 우리가 또 겸손하게 다 맞으면 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많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 100% 나오죠. 그러니까 강론에서 6개의 물권을 갖다가 위주로 공부하고요. 총론에서 2개를 갖다가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권의 개요를 잡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